미래 일자리 리포트라는 주제로 기획 취재를 진행한 기자들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작년에 소개된 이후로 이걸 막 반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정말 누구를 위한 4차 산업혁명인가. 교육 분야에서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뭐 없어지니까 그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쓸모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쪽에 대해서 맞아요. 좀 많이 알아보고 왔습니다. 인간의 직업의 몇 %가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와 같은 식으로 경고하는 그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불안해하는 게 크지 않을까. 아기가 있어요. 24개월짜리. 얘를 이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엄마로서 하게 되면서 이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하고 싶었고. 여기서 우리 아기가 20개월이고 우리 최현주 씨 아기가 24개월. 여기가 24개월. 그러니까요. 우리 진짜 다 너무 열심히 취재를 한 게 난 진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취재했어. 정말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서 모든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아주 과격한 예측이 얼마만큼 맞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OX로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 일자리가 네. 없어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O, 아니라고 생각하면 X. 하나, 둘, 셋. 저는 왜 바꾸시죠? 오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저 아니에요. 제가 인터뷰한 교수들이 한 4분, 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의아할 정도였어요. 많은 일자리가 아마 20, 30년 안에 자동화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량 실업으로 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X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일자리는 없어지지만 다른 일자리가 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우버 드라이버 아니면 에어비앤비, 한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건 되게 섣부른 것 같아요. 취재를 해본 결과 이제 나온 바로는 오히려 이런 인간의 일자리가 빼앗길 그 가능성이, 위험 가능성이 큰 거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그 직업을 박탈당할 가능성, 위험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걱정을 하진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을 담당하는 켈라라는 그 사회보장국이라는 그 정부기관이 있는데요. 과거에 러다이트 운동을 이제 예로 드셔가지고 영국에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기계가 노동자들을 대체한다고 했지만 근데 결국 뭐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도 있고, 자율주행 버스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프랑스에. 그리고 네덜란드에도 돌아다니는데, 근데 버스 운수노조가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 좀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그런 다 죽인다고. 맞아. 현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센서, 라이다 센서 뭐 이런 걸 제조하는 제조업에 대한 시장이 엄청 더 커지는 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뉴욕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AI를 옆에 두고 같이 일을 하는 선생님도 만나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했는데 수업 준비라든가 채점에 대해서 채점 부분을 도움을 많이 받고 애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한참 늘렸다는 거죠. 의사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뭐 환자가 왔어요. 희귀병의 경우 더 그게 더 유용할 수가 있는 게 AI는 그거를 뭐 순식간에 뭐 1분이면 1분 뭐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돌려서 조언을 주는 거죠, 의사에게. 이 교사나 의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네. 있다. 그럼 저희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인공지능 로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초에 1억 장의 그 법률 문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를 엄청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판례를 찾는 건 변호사 업무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판사랑 검사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만나서 불안감을 들어주고 상담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어떻게 지금 인공지능이 하겠냐.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스탠포드의 제리 카플란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나왔었던 얘기가 인공지능이 그 대체하는 거는 직업이 아니라 업무다. 벽돌을 쌓는 일만 하는 사람들은 대체되는데 전문직들은 쉽게 대체되기가 힘들겠죠. 이 대체율이 결국은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이제 돼서 먼저 이제 일어나면서 사회 불평등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회 불평등 문제는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문제점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정부가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는 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또 분명한 거예요. 일자리 전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업별 자동화 가능성을 측정한 연구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직업이 더 많이 자동화될 것이냐. 기자도 자동화 가능성이 낮은 직업은 별로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안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기계가 우리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어떤 아젠다를 세팅하고 이런 일은 사실은 아직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사람 기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역량을 쏟아야 되지. 그 이마트가 4차 물류센터라고 하는 그런 물류센터를 하나 지었어요. 거기에 AI가 일을 해요. 이마트가 그런 첨단 기업인가요? 로봇이 일을 하는 거예요? 형태가 로봇 형태는 아닌데 이제 온라인 주문을 받으면 그거를 보고 이렇게 나눠서 담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맞아, 피커라고. 예, 물건을 담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대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검수만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거기 한 3,000명 정도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머니만 300명이 남았어요. 근데 이 남은 300명의 그 직원들은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이 2,700명이 나머지 300명처럼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재교육하고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사회인가, 이게 결국 관건인 것 같아요. 롯데리아를 예를 들면 전국에 1,300개 정도 매장이 있어요. 거기 43%가 그 무인 결제 시스템이 도입이 돼 있거든요. 한 대가 들어왔으면 적어도 1명 이상의 계산하는 직원이 없어야 되는데 계산을 해야 될 직원을 주방에다 투입을 해서 지금 고용은 똑같아요, 고용 수준은.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기업의 의지인 거예요. 이제 기계를 통해서 줄인 비용을 이제 고객에게 서비스로 돌려주느냐, 아니면 이걸 우리 이윤을 늘리는 걸로. 사실 근데 그건 시장이 감시하겠죠. 근데 저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기계가 당장 들어온다고 뭐 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나 대비는 해야 된다. 아니 그런 명언 있지 않아?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란가? 뭐 그런 명언 있지 않아요? 혹시 나중에 찾아서 좀 자막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혹시 직접 만드시는 거? 방금 내려놨어.